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실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를 찾으려면 어렵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시고, 얘와 똑같은 문제가 밑에, 공개기출 문제라고 만든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뭐, 약간 바꾼 거지, 이건가? 아, 밑에 있구나. 자, 바로 밑에 보네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제시되는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재고자산에 관련된 결산 수정 분계가 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이렇게 봅니다. 당기손익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감모하고 평가가 막 그죠? 혼재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먼저 장부에 있어야 될 있죠. 수량 있고 장부상의 단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장부고 실제로는요. 이게 100개인데 얼마가 됐다고요? 5개 되죠. 그럼 얼마 몇 개가 5개가 뭡니까? 지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5개고 하나의 원가는 뭐예요? 지금 현재 매입 단가는 200원이 되니까 이 금액은 1,000원 일단 손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1,000원이 감모 손실로 비용화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단가는 뭐야? 판매 가격은. 요거 매입 단가랑 기말에 있죠. 우리가 평가한 시가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판매에서 판매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순실현 가능 가치는 NRV라고 하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판매액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뺀 나머지가 그럼 시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에 160원에서 여기가 90, 여기가 5%니까, 그러면 곱하기 뭐예요? 95% 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순실현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좀 큰데 해볼까요? 95%면은, 95%를 빼게 되면요. 145원? 잠깐만, 160원에. 95% 하면 152원? 그럼 95%는 152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52원 곱하기 그죠. 현재 뭡니까? 이 평가를 해보죠. 평가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 200원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상 가격이 얼마예요? 200원이잖아요. 200원 주고 산 시가가 뭐야? 152원 밖에 안 내니까 하나당 얼마씩 떨어지는 거야? 48원씩 뭡니까? 가치가 팍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곱해보면 요 금액이 곱하기 지금 남아있는 실제 수량은 95개 아니에요? 95개. 95개 실제를 보면 4,56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1,000원이 감모 손실이 되고 이거는 평가 손실이잖아요. 4,560원이 평가 손실이니까 두 개 합하면은요. 5,560원이 결국은 비용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이걸 통해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5,560만큼 비용화 될 거니까 감수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밑에 해설답을 조금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감부랑 이 평가를 두 개를 물어보면 유일한 문제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 1,0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95개 실제 재고를 가지고 평가해 봐야 되죠. 200원 주고 샀지만 뭐야? 여기에 요 금액의 95%만큼이 뭐야?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요 금액이 될 것이니까 밑에 여기 제가 해놨네요. 시가는 이렇게 밑에 해당 있죠. 해설을 좀 참고하세요. 이거 조금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는 좀 좋았던 문제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예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냥 이상한 문제하고는 좀 달라. 밑에 있는 이런 문제가 좀 허접해요. 보면 그냥 뭐 뺏기는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평가를 해봤다. 그런데 뭐 진부화돼서 평가를 해본 게 떨어졌다. 포괄손익계산상의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은 얼마나 이게 나오죠. 매출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을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거만 물어보면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말에 뭡니까? T를 그려가지고 기말 제곱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영업의 비용으로 갔던 다 비용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T를 딱 그려요. T를 그리고 이거 뭐 비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X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다 그죠?
그쵸? 50만원하고 100만원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딱, 그죠? 될 것이고, 나머지는요, 매입액은요, 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 정상을 매일 필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지금 비용을 물어본 거니까, 어차피 그게 다 비용할 거니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5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50 이렇게 될 거니까, 치고 하면 150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렇게 표현하면요, 요렇게 나오거나,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요렇게 나오거나, 필요한 비용이. 시험 문제 요렇게 나오거나, 비용으로.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고, 요렇게 나오면요. 아, 그죠? 조금은 눈여겨가지고, 여러분이 딱 체크했다가 난이도, 여기서 요거를 내면 어렵게 난이도를 낸 거니까, 대신에 얘가 난이도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떤 형태든. 이렇게 해서 꼭 맞춰주세요. 좋은 문제 같아요. 나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재고에 대한 얘기를 마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어차피 오늘 한 10문제 정도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가 8문제 했어요. 8문제.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또 가성비가 안 좋은 유형자산을 또 하게 돼요. 아, 정말 있죠. 제거하고 유형은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이거 하면, 저기 어디냐면, 그, 손상차손인가? 거기서 마치던데, 항상 해보면.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좀 우리가, OT 할 때 조금 빨리, 보통은 한 40분쯤 했는데, 그냥 20 몇 분밖에 안 했으니까 조금은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조금씩 줄여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일단은 보유할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형체가 있죠. 근데 업무의 사용 목적, 이렇게 보면. 사용 목적, 업무에 사용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있죠. 1년을 초과해서 우리가 사용을 예정하고 있고, 물리적 형태가 있다. 뭐 일반적 개념이고, 논점은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형자산은요, 취득원가 모형이 되게 중요해요. 사서 사용하죠. 사용하면 수익 얻고, 이 사용에 따른 대응하는 있죠. 배분해야 될 원가가 있겠죠. 수익 창출에 있죠. 사용한 희생액을 배분해야 되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제 처분하게 되겠죠? 안 쓴다. 이렇게 했을 때 처분하고, 자발적 청산하고, 비자발적 청산은 내가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없앨 수밖에 없는 재해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사용 중단 자산에 대해서, 중단하고 이제 팔 걸 예정하면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중단했다가 나중에 뭐 더 쓸 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뭐 일반적인 얘기,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토지 원가의 철거 비용 있죠. 철거 비용이 토지 원가에 가산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이런 고전적인 테마하고, 뭐 손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아요. 특히 그거네. 아, 제가 이거 지금 잘못됐네. 세 문제가 아니고, 4에서 5문제. 아, 이게 제가 잘못됐다. 5문제. 4에서 5문제 준다. 3에서 5개 나오는데, 어떨 때는 3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어떨 때는 5문제 끝나. 그러니까, 이 탑픽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쭉 이렇게 분석해보면. 하여튼 뭐, 여기에 되게 있잖아요. 조각조각 내어서 봐야 될 게 꽤 많아요. 되게. 그 어려운 난이도 있고, 적은 난이도도 있어요. 자본화 금융비용까지, 이거까지 좋아요.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데, 살짝 뭐예요? 여러분이 그 전산에서 보지 않았던 것까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종류 볼게요. 종류는 그게 있죠. 이렇게 쭉 남아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알아야 될 점은 요거. 비상각자산하고 상각자산 구분할 줄 알고, 요걸 알아야 돼요. 토지는 가치 불변 요소라고 봐서 상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설 중인 자산도 상각하지 않죠. 상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사용해야지 수익 창출에 기여한 희생을 배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도 안 했는데 뭐, 그죠? 배분해야 될 원가가 없죠. 그러니까 비상각 자산이다. 이걸 알아줘야.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 하면 비상각 자산 딱 생각나야 돼요. 요거 1그룹, 2그룹, 3그룹, 4대 삼각 자산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그죠? 비품, 이렇게 네 그룹이 뭐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삼각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을 표시할 때는요, 취득원가 정보를 살려요. 그거를 직접 가감하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 계정을 써가지고 간접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좋은 점 있죠. 원가를 건드리지 않고 이거에 대한 노후화 정도를 누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되죠.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 손상이 났을 때 추가적으로 가치 하락분을 인식할 때 이것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취득원가를 안 건드리고 이 손상이 더 나서 50만 원이라는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형태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원가 결정 모형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결정 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부대 비용을 뭐야?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얘기고, 그리고 아래의 금액은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에. 요런 것들은 취득원가와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고비는 뭐죠? 취득과 관계된 게 아니라 취득 후에 뭐예요? 이걸 팔기 위한 비용이니까 당연히 취득원가와 관계없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조금 알아두세요. 뭐 어떤 농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계 기준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뭐 농구가 있긴 있겠죠. 취득원가와 관계없는 거니까. 해당 자산에 관련된 산출물의 수요, 그죠? 산출물의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중손실 정도는요, 그죠? 아직, 그죠? 자산성이 없다고 보겠다 이거고, 이거는 바로 비용치를 한다 이거. 그 다음에 가동할 수 있지만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에 미치지 못해서 그냥 발생하는 이런 원가도 그냥 비용치를 하겠다. 좀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런 거. 요런 정도 눈으로 좀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요게 관련된 문제 있거든요. 별표 쳤다가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는 매입운임이라 했지. 가장 대표적인 거 매입운임 아까 얘기했다. 뭐 설치원가, 뭐 종업원, 취득 관련, 시운전비 가산하고,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거는 뭐야? 그죠? 매입 할인 같은 거 빼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가끔 나오던데,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지원과 차감.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왔던가, 세무일급이 나왔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시제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죠? 요거를, 그죠? 우리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여기 잘 되는지를 한번 원가를 투입해서 뭐를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정상적인 반제품 상태로 이걸 팔게 되면 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운전비랄지 시제품 만드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는데, 요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 들어온 거는 뭐예요? 나간 돈에서 그걸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가끔 어디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것들이 좀 더, 그죠? 좀 변화되고 발전된 모형이다. 요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취득원가 상가격 1,000만 원, 시운전비 100만 원, 그리고 시운전에 따라 있죠, 만들어진 있죠, 매각 대금 있죠, 30만 원. 이렇게 하면요, 100만 원 나갔지만 30만 원 이걸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뺀 70이 뭐야? 취득원가에 가산된다.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뭐, 그 정도 좀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원가는 말 그대로 여기 모형을 보시면 취득 시점에 뭡니까? 요렇게까지 가지고 매입 할인까지 뺀 나머지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보유 시점에서 보유하는 시점에서 자산의 원가에 변동하는 거래가 있는 거죠. 그걸 자본적 지출을 하고, 당연히 자산 처리하는 거고. 반대가 뭐죠? 예,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봐요. 자본적 지출을 처리했다는 말은 자산 처리했다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요, 현상 유지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죠.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 요소만 포함되는, 요소만 바르게 짝져진 거 찾아봐라. 여러분들 있죠, 포함된다는 거는 취득원가에서 플러스 된다 이 말이잖아요. 포함을 시킨다는 건 플러스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설치 장소를 준비한 지출, 설치비 같은 거. 당연히 그죠. 원가의 가산.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는, 최초의 운송은 뭐죠? 이거 매입운임이잖아요. 이걸 쓰기 위해서 들어간 매입운임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보유 중인 건물, 취득을 벌써 했대요. 그리고 재산세는요, 보유세잖아요. 계속 매년 내죠. 세금과 공과 비용세입니다. 취득세는요, 당연히 대표적인 뭐. 예, 취득 관련 있죠. 세금이니까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매입운임. 취득세는요, 당연히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매입 할인은요, 취득에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는 기억, 니은, 기억 되겠습니까? 그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이거를 그죠? 이까지 해서 4개짜리는 없는 거잖아요. 5개짜리니까 정답은 3번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솔직히 볼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개된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눈을 그죠? 이쪽에 자꾸 풀어볼 수 있는 그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유형재산에 표시되는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취득금액은 여기 볼게요. 취득금액은 맞죠? 광고비는 아니죠.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다. 기계에 따른 있죠. 아직 산출물, 이 자산 관련해서 산출물은 투입 대비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질 거 있잖아요. 앞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형성되는 가동에 따른 있죠. 그 만들기까지 뭔가 기간에 손실이죠. 아직 그죠? 뭐 이런 건 안 붙네요. 그리고 경영진 어떠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지만 완전 조업도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원가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냥 알아주세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7억이 된다. 그죠? 안 하다. 요거는 만약에 힘들면 시험 전날 한번 보기 그 정도로 봐서 여러분이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취득원가 결정했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취득원가 결정 모형은 많은데 저 뒤쪽에서 할 거예요. 모형이 많잖아요. 모형을 사서 사용한다. 그러면 뭐죠? 희생을 배분하는 합리적인 수익비용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은 합리적인 평가 과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익비용 배분의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 근거는요, 합리적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그죠? 배분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있죠. 취득 시점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 시점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알아야 돼요. 감가상각은요, 살 때부터 하는 게 아니다. 언제부터 한다? 사용하는 시점부터 한다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재산의 감가상각은요, 취득 시점부터 행한다 하면요, 맞아 보이거든요. 아니고, 사용하는 시점부터 한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소는 3가지 있죠? 네,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좋아요. 취득원가는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원가 결정 모형에 따라 측정하고요. 잔존가치하고 내용연수는 추정하게 되는데 왜 필요한지 볼게요. 자, 100만 원이 돈 나갔어요. 산다고. 근데 이걸 다 사용했을 때 남아있는 있죠.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치를 만약에 5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없어지죠. 5만 원이라는 건 나중에 고물상에 팔면 돈을 그죠 받을 수 있는 가치라고 보면 실제로 돈 나간 돈은 얼마죠? 실제로 95만 원이 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즉 잔존가치가 필요한 이유는 상각 대상 금액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내용연수는요, 수익 창출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연수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7년 쓰겠대요. 법률상은.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5년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럼 5년 동안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작은 거 있죠. 얘로 하면 안 되고 뭐예요? 경제적 내용연수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95만 원을 뭐예요? 여기 있는 있죠. 100만 원. 5만 원. 그럼 95만 원이잖아요. 95만 원을 몇 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어떻게 배분할지의 요소가 3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뿌려줄 거냐 이거죠. 뿌려줄 때 여러분이 감가상각 방법을 그죠 해보실 거라고 봤는데 감가상각을 해보면 항상 헷갈리는 게 뭘까요? 한 1년이 지나면 어떤 방법은 잔존가치를 빼서 했고 어떤 방법은요 잔존가치를 안 하고 하는데 그게 막 나이에 대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이거 구분해서 갈게요. 구분해가지고 딱 있죠. 잔존가치를 빼는 거 3개. 잔존가치를 빼지 않고 하는 거 2개. 이렇게 해서 정액법과 정률은 여러분이 있죠.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기업에서 정액과 정률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정액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잔존가치를 빼서 n분의 1 하는 거, n분의 1. 그죠? 그러니까 매년 뭡니까? 인식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연수학계법이랄지 정률법이랄지 이중세관법 제가 이렇게 방법 있잖아요. 요 3가지 방법은 상각 초기에 뭡니까? 감가상각을 정액법보다 많이 하는 가속상각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이 왜 그죠? 여러분들이 제시가 될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우리 법원, 우리 그죠? 회계 기준에서는요, 어떤 자산을 사용하는 소비 형태를 그죠?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건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에 그죠? 출근 안 했다. 그러면 건물이 막 뭐예요? 엄청나게 귀해지고, 그 다음날 건물에서 막 건물을 찍으면 건물이 엄청 노화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 형태가. 사용하는 소비 형태가 서서히 시멘트조니까 기간에 따라 서서히 가치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배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액법이 잘 맞다는 거고. 나머지 연수학계법, 정률법, 이중세관법 이런 것들은 뭐야? 초기에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 밑에 이 모형이 금액이 있으면 이 모형의 1차 연도를 제가 적어보면 그래. 1차 연도 이게 19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45만 천 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중세금은 40만 원 돼요. 연수학금은 31만 6,666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금액을 보면 그러면 19만 원보다는 뭐예요? 얘들이 초기에 많이 하죠. 하지만 이거 전체적인 거 알아야 되죠. 이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요, 이 모형을 보게 되면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그죠? 5차 연도 이렇게 되면 19만 원씩 다 동일해요. 이게 19만 원. 19만 원 이렇게 되고 19만 원 이렇게 전부 다 95만 원이라고요. 근데 다른 거 같으면 초기에 많이 상각하잖아요. 많이 상각하더라도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얘가 빨간 부분이 더 클 수 있지만 이쪽은요. 오히려 더 커지니까 결국은 요 금액과 요렇게 부피 있잖아요. 요 부피는 동일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만드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건물을 수행한 일반적인 기계장실은요. 초기에 많이 쓰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안 쓰잖아요. 그럼 초기에 많이 쓴다는 말은 수익 창출에 그만큼 많이 기여했으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모형을 제시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비 형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3개는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속상각법이라고 해서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기본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회사는 기계장치를 90회 취득. 설치비용 10만원. 그럼 취득원가를 합하면요 100만원 되겠습니다. 잔존가치는요 5만원. 그럼 정해졌죠? 상각 대상 금액은 95. 내용연수는요 5년. 제가 방금 했던 예를 든 그 모형이 될 것이고요. 정률은 0.45일로 가정할게요. 정률 상각은 4년을 뭐예요? 5년을 상각률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가정해줍니다. 그럼 연수학계법이 뭘까요? 내용연수를 누적적으로 합계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1에서 10까지 더하면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1에서 누적적으로 10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아세요? 1에서 10까지. 몰라요? 50원 안 해요? 아닌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보세요. 그죠? 아주 유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5년을 잡고 누적합계는요. 1, 2, 3, 4, 5를 다 합하면 15년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연수 합계를 구하죠. 연수의 내용연수의 누적 합계를 구했죠. 그리고 내용연수의 역수